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입니다. 8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더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재유행 대응 정책의 판단 근거인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과 국내외 데이터 자료의 비교, 그리고 거리두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방역 당국은 치료제, 의료 시스템 대비를 꼼꼼하게 해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 접종, 치료제, 그리고 충분히 활용하고 감염 취약 시설을 보호하고 검사 역량을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간 한 3주간 일주일마다 2배씩 환자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었죠. 다행히 지난주부터는 천천히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소 단계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7월 첫 주, 둘째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13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1 이하로 감소해야 환자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6월, 7월 달 향후 전망에 있어서 최대 1일 25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대응도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왔고요. 다행히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다소 예상했던 25만 명보다는 낮은 수준인 20만 명 이내의 수준의 환자 발생 가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 질병관리청 예측 자료고, 오른쪽은 가천대 교수님 팀에서 예측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양쪽 연구에서 모두 20만 명 이내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유행은 다소 길게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고,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 자료와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하고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위중함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작년에 유행을 했던 델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증도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과 빠르고 조기에 투약하는 것, 그리고 의료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플루엔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까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과의 비교, 그리고 OECD 국가의 오미크론의 중증도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명률은 사실 계절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게 분석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당시 데이터입니다. 치명률 연구 결과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미국 CDC에서 나온 자료고, 우측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모두 미국 자료 0.02%, 또 우리 질병청 자료 0.016%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치명률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감염시 치명률을 보시면 OECD 국가 치명률의 중간값은 한 0.22% 수준입니다. 즉 독감 앞에서 말씀드린 0.02%에 비해서 거의 10배 수준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래 파란색인데요. 0.04%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명률 외에 입원율과 중환자실 입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파란색이 다 우리나라 자료가 되겠고요. 신규 입원율이나 중환자실 입원율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이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초반에 시노백, 시노팜을 맞으면서 이후에 백신 접종이 추가로 되어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칠레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이태리와 함께 제일 높은 부스터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비 낮은 치명률이나 중증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높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 관계자, 그리고 방역 관계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분석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미접종 대비 접종자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을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접종군 대비해서 3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 사망 위험을 89% 거의 90%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60세 이상 4차 연령 20세 이상 연령에서 4차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얻은 사망 위험률 감소 효과를 봤을 때도 미접종군 대비 4차 접종 완료군에서 96%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2, 3차 접종군에 대비해서 4차 접종은 추가적으로 4분의 1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추가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여하면 60대 이상 연령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더욱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중증화율을 팍슬로비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과 팍슬로비드를 투여한 그룹을 비교하면 58% 정도 감소하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치명률은 미투여군에 비해서 팍슬로비드 투여했을 때 46%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중증화율, 치명률 모두 한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과 사망 감소를 효과는 매우 명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다 증명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거리두기 동향과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엄격성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는 여기 표시해 놓으신 것처럼 OECD 중앙값보다 낮고 또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엄격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제약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다른 OECD 국가 대비 환자 발생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높은 환자 발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교적 일상의 제약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미크론 등장 이후에 백신이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유지되는 반면에 감염 예방 효과는 다소 낮아진 것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환자 수가 많이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인구 대비 사망률은 환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뉴질랜드,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OECD 국가 대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효율적인 의료 체계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구당 총 사망자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며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제약 없이 활동하는 반면에 사회적인 희생 수준을 낮추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망자의 주요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크게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미크론 등장 이전까지는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시면은 전체 사망자 중에 71.6%는 오미크론 이후에 발생을 하였고 기저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명률을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 전과 이후에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미크론 이전 시기의 누적 치명률은 거의 1%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 후에는 0.1%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오미크론 이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0.1이라는 것은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러한 치명률은 미접종자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전이나 유행 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치명률이 많이 낮아진 것은 저절로 낮아졌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셨고 우리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임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섣부른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자의 다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령이 높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연령군이 60대, 70대, 80대 이렇게 10세씩 증가할 때마다 4.5배씩 높아집니다. 다행히 여기 접종을 보시면은 접종을 1차, 2차, 3차 접종을 여러 번 하실수록 치명률이 감소하시는 것을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 상황은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업종이나 영업시간 중심의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고 또 전파력이 높은 특성을 가진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효과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와 이전에는 한두 시간의 영업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유행 차단의 효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이후에는 한두 시간의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유행을 조절하는 효과는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리두기 방향은 행동 중심의 감염 예방과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비교적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구별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밀집하지 않은 실외에서는 설령 병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공기 중에 희석되기 때문에 감염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건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m 거리를 두실 수 있으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실외 활동을 하셔도 위험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밀집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집된 환경에서는 실외에서도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나 고위험군 분들은 보호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권장드립니다. 반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희석되기 어렵고 또 비교적 근거리에서 비말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 고위험군 분들은 실내에서 보호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드립니다. 음식을 드셔야 하는 환경에서는 대화 시 비말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짧게 모임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 종사자 선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회는 비대면으로 또 노인 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해서 진료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는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아직 3, 4차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을 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위험군은 증상 발영 시에는 빠르게 병의원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 처방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연령분들은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또 중증에 이를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감염을 통해서 연령이 높은 어르신에게 다시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고 방역당국이 지난 2년 반의 유행을 겪으며 얻게 된 경험과 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위험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금의 재유행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서 지속가능한 일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관리를 해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백경